최 씨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찼다. 김영감, 그만 맘 접으소. 동진이는 갔어. 김노인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아들은 꼭 돌아온다. 내가 알아. 박 여사는 부엌에서 묵묵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칼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들의 밥그릇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남편은 알까. 어느 날 저녁, 김노인은 낡은 집신을 신고 마을 어귀로 나섰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그는 먼 길을 바라보며 동진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동진아, 동진아. 그때 멀리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김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형체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모습은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 김노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남자는 김노인 앞에 멈춰 섰다.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김노인은 그 눈빛을 알아봤다. 아버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동진아, 정말 네가 맞느냐? 동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노인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박 여사가 부엌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 오랜 기다림 끝에 기적처럼 아들이 돌아온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차근히 들려드리겠어요. 그날의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동진에게 다가갔다. 달아해진 군복을 입은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혹시 꿈은 아닐까 싶어 연신 눈물을 훔쳤다. 동진아, 내 새끼, 정말 살아 돌아온 게 맞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동진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그날 밤, 김노인 부부는 동진을 가운데 두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동진은 전쟁터에서의 끔찍했던 경험들을 차마 자세히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노인은 아들의 수척해진 얼굴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 전쟁의 상흔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다. 박 여사는 밤새도록 따뜻한 물을 데워 동진의 몸을 닦아주고 손수지은 따뜻한 밥을 먹였다. 동진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음 날 아침, 동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을 알렸다. 최 씨 아저씨는 동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동진아, 자네 정말 살아 돌아왔구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다른 마을 사람들도 동진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동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돌아온 아들, 기쁨과 죄책감. 며칠 후 동진은 김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 다시 군에 가야 합니다. 김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뭐라고? 다시 군에 가다니.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동진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망쳐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안 된다. 다시는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제 입대 결심, 아버지의 반대. 박 여사는 방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들어갔다. 여보,
동진이 마음도 이해해야 해요.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들을 다시 잃을 수는 없어요.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순이야, 자네도 알잖나. 동진이 성격을. 저 녀석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기어이 하고야 만다. 내가 막는다고 될 일이 아냐. 박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동진아, 제발, 엄마 소원이다. 다시는 전쟁터에 가지 마라. 동진은 괴로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만류, 아들의 고뇌. 결국 동진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군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전쟁터로 향했다. 김노인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박 여사는 아들이 떠난 방향으로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동진이 떠난 후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김노인은 예전처럼 바치를 하며 아들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 그의 기다림은 예전과는 달랐다. 그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시간이 흘러 전쟁은 끝났지만 동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김노인 부부는 다시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아들이 다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노인은 이번에도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렸다. 박 여사는 남편의 곁을 지키며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남편을 위해 슬픔을 억눌렀다. 재입대와 전쟁의 종결, 다시 찾아온 절망. 어느 날 김노인은 마을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남자는 낡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김노인은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남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김노인은 그의 얼굴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그러나 남자의 얼굴은 어딘가 달랐다. 그는 동진이 아니었다. 남자는 김노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김동진 씨 댁이십니까?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김동진 씨와 함께 싸웠던 전우입니다. 새로운 등장. 동진의 전우, 최 씨 아저씨가 혀를 끌끌 찼다. 석주야, 그만 맘 접으소. 벌써 몇 년이나 흘렀는겨. 김노인은 묵묵부답이었다. 최 씨 아저씨는 김노인의 어깨를 툭 쳤다. 내는 자네 맘 다 안다. 그래도 말이여. 박 여사는 저녁상을 물리고 마당을 쓸었다.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툇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김노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순이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저녁, 김노인은 밥을 먹다가 말고 수저를 놓았다. 순이야, 내일 아침 일찍 장에 가야겠다. 박 여사는 깜짝 놀라 물었다. 어딜 가신다고요? 몸도 안 좋으신데. 김노인은 대답 대신 헛기침을 했다. 동진이 줄 엿이라도 사가야지. 박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을 잊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날 이후로 김노인은 더욱 아들을 기다리는데 매달렸다. 새벽부터 마을 어귀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최 씨 아저씨가 와서 아무리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이었다. 박 여사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느 날은 김노인이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만 찾았다. 박 여사는 애원했다. 영감,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다가 당신 몸 망가져요. 동진이도 그걸 원치 않을 거예요.
김노인은 그제야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동진이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서 어쩔 수가 없어. 박 여사는 김노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마당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을 적셨다. 긴 침묵이 흘렀다. 김노인이 입을 열었다. 순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 말에 박 여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김노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갇혀 아내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세상은 오로지 잃어버린 아들, 김동진에게만 멈춰 서 있었다. 박 여사의 곁을 지키지 못했고 그의 슬픔을 나누지 못했다. 함께 늙어가는 아내의 주름 속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후회로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내가 당신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 김노인의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입을 막았다. 아니에요. 영감 잘못 아니에요. 다 이놈의 전쟁 때문이에요. 그러나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당신 곁에 있어 줬어야 했는데.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김노인은 지난 세월을 곱씹었다. 젊은 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동진이가 태어나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던 날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 그들의 삶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그는 동진이 학도병으로 떠나던 날을 떠올렸다. 씩씩하게 웃으며 아버지께 효도하겠다고 맹세했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때 그는 동진에게 무슨 말을 했던가. 잘 다녀와라. 용감하게 싸우고 꼭 살아 돌아와야 한다. 그 말은 마치 저주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만약 그때 동진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더라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들을 잃어버리는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고 아내에게 준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다. 그날 밤 김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환영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동진이는 앳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편히 주무세요. 김노인은 손을 뻗어 아들을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움켜쥘 뿐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잠꼬대를 했다. 동진아. 다음 날 아침, 김노인은 박 여사에게 말했다. 순이야, 우리 동진이 보러 가자. 박 여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어려 있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같이 가요. 그들은 낡은 집신을 신고 길을 나섰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흙길을 걸으며 김노인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동진아, 아버지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너를 만나러 왔으니 부디 용서해다오. 박 여사는 남편의 손을 잡고 묵묵히 걸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아들이 묻혀있는 전선이 아니라 아들의 추억이 깃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동진이가 뛰어놀던 개울가에 도착했다. 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다. 김노인은 개울가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박 여사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개울물 흐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김노인은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멈춰진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아들 김동진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장을 꺼냈다. 동진이가 학도병으로 떠나기 전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다. 그는 편지를 펼쳐 들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김노인은 편지를 읽는 동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박 여사는 그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대신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목소리 또한 떨리고 있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김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동진아, 아버지가 너를 잊지 않을게. 영원히. 그 순간 김노인은 깨달았다. 아들을 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러나 아들의 죽음에 갇혀 살아가는 것 또한 옳지 않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아들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남은 삶을 살아가야 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무엇보다 곁에 있는 아내를 위해. 그 후로 김노인은 더 이상 마을 어귀에서 동진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동진이 가장 좋아했던 밭에 나가 땀을 흘렸다. 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심고 호박을 심었다. 동진이 살아있었다면 함께 했을 일들을 혼자서 해냈다. 박 여사는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함께 밭일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가끔 최씨 아저씨가 찾아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씨 아저씨는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하며 김노인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석주야, 이제 그만 잊어야지.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김노인은 그럴 때마다 묵묵히 술잔만 비울 뿐이었다.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최씨 아저씨도 알고 있었다. 그저 위로하고 싶었을 뿐이다. 어느 해 가을, 김노인은 수확한 곡식들을 마당에 널어놓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풍성한 곡식들이 가득한 마당은 풍요로운 광경을 연출했다. 그때 박 여사가 조용히 김노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김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이제 좀 편안해졌소? 김노인은 박 여사의 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조금은. 그날 밤, 김노인은 꿈속에서 동진을 만났다. 동진은 밝은 얼굴로 김노인을 향해 웃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김노인은 동진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꿈에서 깨어난 김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평안함이 더 컸다. 그는 이제 아들을 가슴속에 묻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동진은 언제나 그의 마음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한 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